생물은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생산자를 먹이로 하는 생물을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생물을 2차 소비자, 마지막 단계의 소비자를 최종 소비자라고 합니다. 생태계에서 생물들의 수는 먹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먹이 단계별로 생물의 수를 쌓아 올리면 피라미드 모양을 이루는데 이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생산자인 벼, 1차 소비자인 메뚜기, 2차 소비자인 개구리, 최종 소비자 매,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이 벼가 되겠고, 위로 올라갈수록 생물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태계에서는 생산자가 가장 많은 수 또는 양을 차지한다는 거 알아두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먹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생물의 수는 줄어든다는 것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번 시간 무엇에 대해서 배울지 짐작이 되나요? 이번 시간에는 초등과학 5학년 2학기 2단원 생물과 환경 5차시 생태계는 어떻게 유지될까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2에서 33쪽, 실험 관찰은 17쪽입니다. 먼저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평형이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 또는 양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태계 평형이 그런데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 생물의 수나 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까닭 무엇일까요? 가뭄을 견디지 못한 특정한 생물이 사라지면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댐을 건설해서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으면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원인에는 가뭄, 홍수, 태풍, 지진, 산불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댐, 도로, 건물 건설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깨진 생태계 평형을 다시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학책 33쪽에 보면 어느 국립공원의 생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느 국립공원의 생물 이야기. 국립공원에 사는 늑대들은 사슴 등의 동물을 잡아먹으며 살아갔습니다. 늑대의 주요 사냥터는 강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강가는 여러 동물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 자주 나타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년에 걸쳐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늑대들을 사냥하면서 1926년경 국립공원에 사는 늑대는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늑대가 사라진 뒤 사슴들의 수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사슴들은 경계심 없이 강가에 접근하여 식물을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 결과 강가의 식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였고 나무로 집을 짓고 나뭇가지 등을 먹는 비버가 국립공원에서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생물학자 등 여러 사람들이 국립공원에 늑대를 다시 들여오기를 원하여 국립공원에서는 1995년에 늑대를 다시 풀어놓았습니다. 늑대는 사슴 등 동물을 사냥하기 시작했고 사슴의 수는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슴들은 늑대를 피하기 위하여 강가가 아닌 보다 높은 지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강가의 식물들이 다시 자라날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국립공원의 생태계는 점점 평형을 되찾아갔습니다. 늑대와 사슴의 수는 적절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강가의 풀과 나무도 다시 잘 자라게 되었고 그 결과 비버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어느 국립공원의 생물 이야기였는데요. 어느 국립공원일까요? 네, 미국에 위치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실제 이야기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 한번 우리 실험 관찰 17쪽입니다. 한번 우리 더 생각해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32쪽에 있는 생태 피라미드에서 1차 소비자인 메뚜기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생태계 구성 요소는 일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네, 늘어난 메뚜기 먹이가 되는 생산자의 수나양이 줄어들겠죠. 메뚜기가 생산자를 많이 먹으니까 수가 늘어난 만큼 더 많이 먹게 되겠죠. 그래서 늘어난 메뚜기의 먹이가 되는 생산자의 수나 양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를 먹는 2차 소비자의 수나 양은 먹이인 메뚜기가 증가하니까 2차 소비자는 늘어나겠죠. 2차 소비자가 늘어나면 2차 소비자를 먹는 최종 소비자의 수나양도 늘어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학 33쪽에 있는 국립공원의 생물 이야기에서 만약 국립공원에 늑대를 다시 풀어놓지 않았다면 현재 국립공원에 사는 비버 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예, 비버의 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늑대를 풀지 않았어요. 그러면 비버의 수는 더 줄어들었겠죠. 비버 수는 아마도 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국립공원에 늑대를 풀어놓지 않았다면 사슴수는 줄지 않았겠죠. 그리고 사슴은 계속해서 강가의 풀과 나무를 먹어치웠을 것입니다. 비버는 강가의 나무로 집을 만들고 나뭇가지 등을 먹습니다. 풀과 나무가 자라지 못하면 비버는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국립공원에 사는 비버 수는 계속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이 단계에 따라 생물의 수나 양을 피라미드 형태로 표현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생태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에서 생산자의 수는 가장 많은 수 또는 양을 차지한다고 했었고, 생물의 수는 먹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줄어든다는 것 우리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 또는 양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생태계 평형이 됩니다. 생태계 평형, 생태계 평형.
네,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는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생물 요소는 생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